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큰별입니다.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일단 저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30이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계란 한 판을 아주 야무지게 먹었고요. 그동안은 참 많은 것들을 고민을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시기였던 것 같고, 나이 20대를 돌아봤을 때 또 넘어지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재밌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제 삶에 있어서 진짜 많은 동기를 부여해줬던 때가 책을 참 많이 읽었었던 때였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그냥 내가 바쁘다, 내가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멀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. 30이 됐으니까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? 또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열정을 얻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이미 몸에 배어있던 습관들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, 하루에 괜찮으니까 한 챕터만이라도 좀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들을 좀 글로 남겨보기 시작을 했거든요. 제일 처음에 뭘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데일 카네기 선생님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매일매일 좀 한 챕터씩 이야기를 나눠가 보려고 해요. 그래서 거창하게 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제 삶에 빗대서 제가 읽었던 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재주가 이렇게 있는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하루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덧붙여서 뒷이야기를 통해서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. 먼저 책은요,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. 제가 알기에는 꽤 오래 전부터 유명한 자기계발서라고 불리고 있고요. 데일 카네기 선생님의 이런 뭐뭐론에 대한 책이 한 4권 정도로 엮여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쓴 책들은 재미가 없지 않나 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,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데일 카네기 선생님의 책을 보면 대개 보통 좀 다른 사람들과 인터뷰했던 내용들,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삶으로 따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엮어서 잘 풀어내는 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람 이름이 붙은 책은 별로야, 노너라든지 공자할 맹자할, 물론 별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렵잖아요. 근데 데일 카네기 선생님의 책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드시지 않을 겁니다. 저를 믿고,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저를 믿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. 그럼 먼저는 첫 번째 챕터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챕터는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 책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, 이 책을 엮으신 그 편역하신 분의 어떤 사견들이 책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. 책을 읽으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농도 깊은 데일 카네기만의 이야기를 읽고 스스로 어떤 답을 내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좀 피해주시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.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도 관심 있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책도 저한테는 나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먼저는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입니다. 전 여기 포인트가 되게 좋았어요. 자기관리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이다. 어떻게 보면 저자가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해주고자 하는 방법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, 첫 열쇠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자기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근심을 떨쳐내는 건데,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데일 카네기의 이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어요. 20대 초반에 읽었는데 그때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. 근데 이 앞자리 2와 3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읽으면서는 좀 많이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가볼 수 있도록 하고요.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띠제를 붙여봤습니다. 읽으면서 첫 번째는 26페이지에 보면 온전히 오늘을 살아가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. 최근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, 그 오이라고 유명한 영국의 베네딕트 컴버비치라는 배우가 있잖아요. 우리에게는 닥터 스트레인지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.
그 배우가 어떤 연설문을 읽는 거를 봤어요. 근데 우리 과거에 유아인 씨가 수상을 하면서 했던 그 연기 같은 수상소감, 그것처럼 연설문도 굉장히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그 연설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Just Do였어요. 어쨌든 간에 해라. 뭐 네가 좌절하든 낙심하든 그냥 방구석에서 뭔가를 긁고 있든 TV를 보든 뭘 하든 간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해라. Just do. Just do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, 그 Just do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가슴을 빵빵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때가 되게 오래됐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를 보면서도 참 내가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스트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구나. 어떻게 보면 온전히 오늘을 살아가자는 결심을 아침에 하지만 저녁에는 그것을 또 놔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현명한 방법이지만, 어떻게 보면 또 미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참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을까.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근심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해가지고 온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.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20대에는 그래 오늘을 살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0대가 된 저에게는 근데 내일도 있잖아 라는 질문이 또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는 참 어떻게 하면 그 중간에 중도를 찾아서 그 중간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.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 첫 번째,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자 라는 거죠. 다음을 볼까요? 여기에는 이 주석의 글이 좀 마음에 많이 닿았는데요.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하루 3끼의 식사에 침대 한 칸에 누워 자는 것은 마찬가지다. 그러니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. 사업뿐만 아니라 삶의 성공을 함께 이루는 것 또한 진정한 성공이다. 사업의 성공, 삶의 성공. 그러니까 결국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. 물론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누구는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치열한 삶의 현장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건 그 저와 비슷한 수준의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. 근데 그 온전히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저와 동일하게 매일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고 또 침대에서 자는 거 다 똑같단 말이에요. 또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똑같겠죠. 물론 그 사람이 비행기를 가질 수 있을지 뭐 요트를 가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삶의 패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?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죠.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이 좀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작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것을 좀 내려놓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? 전 아직도 너무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되게 간단한 이치잖아요.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돈을 많건 적건 간에 어쨌든가 밥을 먹고자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한단 말입니다. 그 공간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 그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전제로 깔아놨다면 그 사이에서 내가 잘 살고 너가 못 살고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난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. 되게 현자 같은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말입니다. 정말로. 자, 제가 준비한 데일 카네기의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. 포인트로 지정해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. 온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거,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패턴이 다 비슷하니까 다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밥을 먹고 또 침대 한 칸에 누워서 자는 거는 모두 똑같으니까 좀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성공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자.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성공에 대해서 바라보자. 멋진 말이지만 참 실천하기 힘든 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삶에 있어서 좀
적용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페이지로 보면은 몇 페이지 안 돼요. 47페이지 정도가 챕터 1입니다. 근데도 이거를 읽어내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.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. 누군가는 뭐 하루에 한 권은 읽는다 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한 권을 읽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들이 어떤 분들은 또 아까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앞으로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한 챕터씩 함께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의 생각들도 공유하고 제 생각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, 다른 챕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이제는 좀 뒷이야기입니다. 그냥 오늘 하루 어땠는지, 제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걸 그냥 잡담 삼아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, 요즘 제일 핫한 주제 뭐예요? 물론 좋은 주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뜨거운 감자일 것 같습니다. 이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 재난 상태도 심각 상태로 거의 최상위 단계라고 알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참 많은 도처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죠. 그렇지만 이미 현재 기준으로 한 800명이 넘어간 이 시기에서 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변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나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,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 같고 좀 다 이렇게 적인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아쉬운 것도 있긴 있어요. 사실은 저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. 독서 모임도 2월달 이제 나머지 모임들을 다 쉬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서 아쉬운 거는 이번 달에 지정했던 도서를 좀 마지막 주 토요일날 나누기로 했는데 그 시간도 좀 없어졌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, 또 그분들을 만나면서 얻는 에너지들이 되게 대단하거든요. 근데 그 시간들을 또 놓쳤다라는 게 조금 섭섭하기도 합니다. 근데 어떡하겠습니까? 서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염려해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고 또 함께 이겨내시면서 이 모든 사태들이 잠잠해졌을 때 우리가 모두 함께 일치단결해서 해냈다 라는 또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언젠가는 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남겨줬을 때 이렇게 역사 속의 한 줄로도 남을 수도 있잖아요.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을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힘을 내서 이것들을 잘 이겨냈다 라고 또 이렇게 한 줄 써져 있으면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나중에는 또 뿌듯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대사회 살아가기 진짜 힘든데 이렇게 또 질병까지 닥쳐와서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말 중요한 자기 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이겨내셨으니 내일 하루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. 킹큰베리였습니다.